꿈이 자라는 도시, 행복이 있는 도시 성남.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는 성남입니다. 성남이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해가 되도록 하겠다. 오늘은 6.4 지방선거 재선에 당당히 성공하신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 시정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시장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4만 표 이상 그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당당하게 성공을 하셨는데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당초 기대보다도 많은 득표율로 저희가 당선이 됐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분당 지역이 저희 예상으로는 최대치 1, 2% 정도 이기거나 비기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분당 지역에서 8%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쁠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처음으로 본시가지와 이 신시가지가 동일한 정치적 선택을 한 그 성남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의 출발점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님, 이번 선거는 당초에 그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초박빙 상태로 치열하게 진행된 탓에 기억에 남거나 그 어려웠던 점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 선거 운동 기간 중 가장 그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 뭐 유선전화 조사상으로는 가끔씩 또 지기도 하고 뭐 이기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하여튼 선거라고 하는 게 매우 이제 그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 사전 여론조사는 확실한 근거가 못 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거 운동 현장에서 만나보는 우리 시민들 평가가 일은 잘하지 않았냐, 열심히 한 거 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고맙고 또 안심되기도 했지만, 역시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요새 이제 좀 그 부드럽게 진행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격렬하죠. 이제 상처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이 좀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마타도와 흑색선전하고, 특히 아무 관계도 없는 가족 내부에 그 좀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밀한 문제를 이제 왜곡해가지고 소위 폐륜몰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겪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저희 이제 팔순 노모 또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이런 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의 선택을 좀 받는 과정인데 이제 정책 경쟁해야 되고,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검증해야 되고 또 심판받아야 되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더군다나 법원 또는 경찰, 선관위가 그거는 극히 사적인 관계의 일이고 또 사실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공표하거나 뭐 발표하지 마라, 또 그런 거 발표한 기자가 이제 고발돼서 처벌 대기 중인 상태에서 똑같은 그 흑색선전, 사실 왜곡에 의한 폐륜몰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중에서도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규칙을 어기는 행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구도고, 이 구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당 또 야당 지지율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역시 우리 성남이 이제 시정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인데, 그 구호에 맞게 우리 성남 시민들의 민도,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그런 덕을 봤다고 생각됩니다.
정치 지형상으로는 야당이 상당히 불리하고 특히 강남 벨트라고 불리는 이제 분당 지역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당 지역에서도 이제 8%가 넘는 지지를 획득하고 본시가지가 14% 이상 저희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역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서 민선 5기의 성과를 평가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받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게 곧 정치인데 저희가 공약 이행률 94%라고 하는 이제 높은 이행률을 실제로 뭐 보여드렸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이제 자기 돈 아니니까 마구 이제 예산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데 저희가 4,57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청산한 점, 또 거기에 더해서 성남시가 과거에는 뭐 시장 전원 구속되고 또 성남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부정부패, 측근 특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청렴한 도시로 지금 완전히 바뀐 점, 또 성실하게 공무 수행한 점들을 우리 시민들께 높이 평가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라토리엄을 일단 극복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약률이 94%에 달한다는 거 그런 부분 또 청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시장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내신 걸로 아는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5기는 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에서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치를 좀 확립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 6기는 민선 5기의 이제 정비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또 새롭게 도약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욕구는 역시 이제 안전과 건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시가 좀 확고하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시민경찰대를 창설하고 이제 마을 단위마다 이제 공동주택관리소를 두려고 합니다. 각 동별로 한 10명 정도씩의 이제 순찰, 또 경비, 경호, 또 재난 대비, 또 사후 구조 이런 것들을 담당할 인력을 배정하고 또 일상적으로는 이제 뭐 동네 애들도 좀 봐주고 택배도 좀 받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저희가 주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건강한 삶인데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00만 시민 모두에게 주치의를 지정해 드리려고 하고 특히 출산 비용 요즘은 너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제 출산을 할 때 산후조리원을 좀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역시 교육 문제가 중요한 과제인데 요즘은 소위 이제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게 됐어요.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그 자녀 세대들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 초중 고등학교의 공교육 과정에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대대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투자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토론, 논술, 뭐 스펙 관리, 또 체험학습, 특성화된 수업, 또 예체능 교육 이런 게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학교들로 하여금 각 학교마다 좀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가 다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성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그 학교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70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 임기 끝날 때쯤에는 학교 현장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1,000억 정도까지 늘릴 생각이고 실제로 그게 집행이 되면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매우 줄어들고 우리 성남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대학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좀 창의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맹자 엄마가 맹자 손 끌고 성남으로 이사 오는 그런 도시가 곧 될 테니까 우리 그 기자님도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시장님 이외에도 일공단 녹지문화공원 조성과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 지상화 사업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중요 사업들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민선 5기에는 무려 4,572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부채 청산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잘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 6기에는 이제 부채 청산 문제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투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의 지상공원화 문제라든지 또 뭐 미금 정차의 환승역 설치 문제, 또 본시가지의 재개발에 대한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선 6개 신규로 추진하는 이제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지 또 위례신사선 광주 연장, 또 백현 유원지에 특급 호텔과 이제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서 성남에 소위 관광 이벤트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여하튼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들도 제대로 하게 돼서 저로서 이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성남시 의료원 조기 준공과 더불어서 시민주치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민주치제 도입과 건강복지 공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우리나라 이제 현실에서 약간 일종의 도구마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체육관을 만들거나 또 그걸 운영하는데 대규모 연간 뭐 수십 뭐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들은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훼손됐을 때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진료, 치료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면 적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적 모순이죠. 근데 이 사고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영업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장사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장사기 때문에 돈 안 벌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도구마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저는 의료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심정에서 먹는 거, 뭐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노숙자한테는 이 노숙자 숙소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병든 우리 국민에게는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될 과제고, 그래서 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이제 구속되게 생겨서 도망을 간 다음에 수배되는 중에 이제 그걸 결정했는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이 이제 작년에 착공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 또 100만 시민 주치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의료를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최소한의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의료 공공성을 한번 실현해 보려는 겁니다. 반론도 많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의료 공공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를 한번 이제 성남 현장에서 집행해보고 전국적인 모델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 있는 거죠. 예.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성남시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시민들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이제 시의 업무 중에 일부도 있지만, 소방서, 국가로 지금 소방방재청, 국가 업무로 분류된 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15층 이상은 이 고가사다리가 도달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이제 방화시설,
또 소화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게 실제로 작동을 안 하면 외부에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층 아파트들의 화재 예방 문제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직접 점검을 해보랬더니 그게 다 소방서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에 관한 문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는 어떤 이제 사무부라도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좀 더 각별히 관심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방 관련 기관에 대한 좀 예산 지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제 소방 지원도 좀 하고 또 방화시설,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좀 시민들 부담을 줄여서 그걸 좀 강화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행정사무의 하나고 이제 성남시가 특이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역시 시민경찰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경찰대를 통해서 재난과 또 범죄 피해, 사고로부터 사전 예방 조치를 좀 강화하고 또 사후적으로 그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또 구조 조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좀 대규모 인력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용 증진 효과도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설득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그 민선 6기 출범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시정을 꾸려 나가겠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방자치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또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주권 재민의 원리,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의 구성은 국민의 그 주권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행사돼야 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인데 실제로는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선거 때만 유권자고 주권자고 선거가 끝나면 이제 지배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남시 시정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인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요 모토를 제대로만 실행해서 하나의 모범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정한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런 민주성의 원리가 관철되는 정말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시장이나 시의원, 공무원 몇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책임,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살리면 내 거다. 성남시가 쓰는 돈은 다 내 돈이다. 성남시가 하는 모든 권력 행사 이런 것들 다 내가 맡긴 거다. 성남시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성남시가 잘못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해주시고 정말 시장 우리가 뽑은 멋습니다. 잘 부려먹어야 된다. 잘못하면 내쫓고 잘하면 칭찬하자. 이런 신상필벌의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시민이 성남의 주인인데 주인으로 잘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좀 도시가 되면 좋겠고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고 실제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 정말 똑같은 조건에서도 우리 시민들에서 성남시 미래라고 하는 건 정말 확연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했죠. 전임 민선 4기는 원래 있던 예산보다도 무려 7,285억을 더 썼지만 민선 5기는 4,570억을 덜 썼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비교하면 민선 5기가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그건 결국은 그 돈과 그 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가 아니고 정말 세계 100대 도시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